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12시 3분 현재 코스피 시장이 1.6%,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한 3.7% 정도 거의 이제 전 종목이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이제 섹터, 눈에 띄는 테마 두 개를 고르라면 역시 그 반도체 혹은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과 자, 2차 전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모습인데요. 두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상관관계죠. 반도체라든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핵심주 중심으로 아직까지 그 추세 상승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무리가 없지만 SK하이닉스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모양새가 좋죠.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뭐 ISC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동반 이제 폭락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고점 대비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다 60% 넘게 급락세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승 추세 연장선상에 있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 과대주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소 조금 이럴 수는 있겠으나 2차 전지 바닥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론 징후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실 그 기술적으로죠. 거래량이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강세를 보이는데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아직 이제 그 12시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한 3시간여 남아 있지만 대략적으로 최소한 한 300만 주 정도 이상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은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여전히 이제 2차 전지에 관심 있고 또 특히 2차 전지에 많이 물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2차 전지를 잠깐 올랐다고 우리가 그 팔아 매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놓고 본다면 대신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 뭐 100% 정도 수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현 시점에서 한 50% 정도는 일단 기술적 반등 차원이라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8월 2일자인가에 제가 2차 전지 상투론에 대해서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자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상투론 지난 그 8월달 2차 전지 상투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자료를 한번 이제 방송을 한번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8월 2일자에 나갔던 썸네일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상투론과 함께 7월 26일 날 거의 대부분 상투였거든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또 고점 대비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21년도 6월 달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카카오였죠. 카카오가 장중 최고점이 17만 3천 원까지 갔는데 당시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카카오가 저희 회사의 뭐 주력주 중에 주력주였습니다. 뭐 바보가 아니라는 이제 저희 회원들은 거의 뭐 대부분이 전체가 이제 카카오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저희가 당시 이제 17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었죠. 에코프로 BM인데 당시 이제 8월 달 초에 장중 최고점이 58만 4천 원까지 올라가고 58만 4천 원에서 현재가 이제 18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그 8월 2일자에 방송했던 내용, 그 2차 전지 상투론의 핵심이 7월 26일 날이 장중 최고점이 58만 4천 원이었어요. 제가 차트를 이제 과거로 끌어간 겁니다. 그 당시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일단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주들이 대체적으로 뭐 사실 한 5,000%, 6,000% 그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바닥이 완전 월봉으로 본다면요. 자, 그래서 이 당시가 7월 26일이 이제 거의 뭐 대상투다라고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고, 물론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또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때는 그 나름대로 의미 있게 좀 잘 뭐 맞췄다고 할까요? 잘 이제 분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입니다. 저희가 여하튼 간에 뭐 코로나였죠. 코로나 전서부터 사실 그 저희 회원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죠. 뭐 작게는 이제 세 종목, 많게는 이제 다섯 종목 정도로 구성해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카카오 비중이 거의 50%였어요. 하여튼 뭐 1억이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이제 카카오로다 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별별 일 없었는데 여하튼간에 장중 최고점 17만 3천 원 고점 찍는 당일날 전량 매도를 문자도 뭐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나갔던 것으로
기억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잘 나름대로 맞췄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좀 잘 맞춘 사례고요. 자, 역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8월 2일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당시 이제 최고점이 58만 4천 원 아닙니까? 이 58만 4천 원은 앞으로 3년, 4년 혹은 뭐 길게는 한 10년 후에도 회사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3년, 4년 혹은 10년 후의 미래가치 미리 땡겨다가 58만 4천에서 선반영해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바잉 클라이맥스라고 그러죠. 매수의 극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만 4천 원에서 판 사람도 있죠. 가장 그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량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월봉 화면이 되겠는데 가장 누군가는 많이 샀고 가장 누군가 많이 팔았는데 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익 실현했어요. 철저하게 이제 호재가 지배할 때죠. 그 당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피드백에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뭐 사실 2차 전지 외에는 종목이 뭐 볼 만한 것들이 없었죠. 근데 이 58만 4천에 산 사람들은 뭡니까? 아, 이 58만 4천 원이 58만 4천에 산 사람들의 대부분 다수는 이게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뭐 100만 원 이상도 갈 것이라는 그런 집단서가 동시에 58만 원에서 이제 58만 원대에서 오버슈팅이 돼 버린 거죠. 주식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또 한편은 그래서 주식이 또 매력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좌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당시 저희 그 분석 레포트를 이제 그 과거로 끌어서 8월 달로 돌려서 그 당시에 이제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PBR이 16.4배예요. 우리가 퍼도 사실 퍼가 16배라면 사실 그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뭐 어떤 섹터라든가 성장률에 따라 다르지만 16배가 저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퍼가 아니라 PBR이 우리가 청산 가치를 보통 1배로 두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16배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0억이라면 1조 6천억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8월 초에 방송 당시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상투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뭐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동화약품 같은 경우가 우리도 지금도 계속해서 적극 매수를 얘기하는데 동화약품은 PBR이 0.7배요. 청산가치 대비 청산가치 1에도 못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지금 700억에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 대비 이제 30%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PBR이 16배라는 거죠. 16배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여기서 뭐 100%, 뭐 200% 간다 하더라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에코프로빔 그 보고서가 되겠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PBR이 당시 2023년도에 16.4배예요. 내년도 예상 PBR이 13배죠. 여전히 고평가 돼요. 그러나 실적을 보면 실적 계속해서 좋죠. 2021년 1,115억, 2022년에 3,810억,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뭐 거의 뭐 따따블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올해 예상이 5,200억, 6,600억, 9,700억, 1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 이게 맞아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4년 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그 3년, 4년, 길게는 10년의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다 58만 원에 고점을 찍고 뭐 끝났다, 뭐 끝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상당히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고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바닥론이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나간 얘기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제가 썸네일에서 바닥 징후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다는데 첫 번째 바닥 징후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5달러를 돌파했죠. 이제 5달러에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그 전일 이제 미국 연준에서 또 이제 체크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 하면서 4.73%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5%가 만약에 최고점이라면 이제 이제는 이제 금리는 고금리에서 저금리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이런스 해치 10% 필터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빠져야지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 국채금리 1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4.5% 정도가 깨져야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안심하고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 기조 쪽으로 좀 베팅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사족을 단다면 지금 이제 중동발 이제 불확성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가전의 투입 시점이 이제 불확성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재미있는 게 유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불확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터진다 안 터진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안 좋은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불확성 해소와 함께 채권 금리는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제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이게 바닥지구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바닥지구는 고점 대비 61.8%. 우리 여러분들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웠을 겁니다. 우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서 피보나치 비율, 황금 비율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장 안정적인 거. 우리가 담배값 같은 경우도 38.2%, 61.8%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담배값도 그렇고 A4G도 그런 거죠. 가장 안정된 비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2차 전지 전반이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퓨처캠이라든가 혹은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고점 대비 62% 정도가 다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혹은 이제 이런 뭐 태양광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풍력도 그렇고 같이 움직이는 2차 전지와 같이 움직이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재미있는 게 고점 대비 그러니까 69,000원 대비해서 61.8%를 계산해 보니까 26,000원이 나와요. 장중 최저점이 26,000원까지 나오죠. 26,500원까지 빠졌어요. 정확히 61.8% 하락한 상태에서 상승 추세로 강하게 거래 수반과 함께 거래량 보시면 우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면서 강세로 전환되는데 그날 강세로 전환된 날이 이제 그 31일이에요. 10월 31일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82.4% 급락을 했어요. 뭐 태양광 케미칼 동반부주다 목표 가격 하향이고 악재랑 악재는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이미 악재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예요. 이 시세라는 것은 이제 매도와 매수와의 끊임없는 싸움인데 워낙 매도가 강하다 보니까 매도가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큰 뭐 사실 굉장히 강력한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강하게 반응해 버린 거죠. 최근에 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한번 주가가 급락을 10% 가까이 급락했는데 그 힘으로 매도세의 소멸과 함께 그 힘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게 구간에 따라 틀린데 악재로 인해서 매도세가 소멸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사례로 들은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자, 여하튼간 바닥 징후 이제 두 번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고점 대비 정확히 61.8% 조정받고 강세로 전환됐는데 지금 2차 전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이제 포스코 퓨처 M입니다. 이것도 이제 장중 최고점이 69만 4천 원까지 갔는데 종가로 따지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62% 정도 빠졌습니다. 62% 정도, 22만 원대인데 최저점 23만 2천 원까지 빠졌네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막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니죠. 장중 고점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하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할 까 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거든요. 그 이제 그래 습관이 되다 버릇하니까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역시 대체적 61.8%가 조정받았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건 좀 아쉽죠.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이건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만든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실적이 최근 나온 실적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3,810억, 4,280억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8,200억, 후년에 1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나온 보고서들이 주가가 막 빠지는데 실적은 더 좋다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렸는데 호재가 지배하게 되고 호재 때문에 자꾸 주식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거품, 버블과 역버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투자에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래가치 선반영이다. 미래가치 선반영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PBR 보면 자, 이 정도 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닥 징후 세 번째입니다. 앞서 이게 아까 봤던 게 포스코 첫 번째 봤던 이제 그 실적 전망이 포스코 퓨처엠이었 그것도 이제 에코프로 BM이었나 포스코 퓨처엠인가 그거 좀 헷갈립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 징후 세 번째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났습니다. 테슬라 파라소지 생산 축소에 5% 빠지고 분기 실적 공개 후 18.7%가 빠졌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 테슬라
주가가 오랜 파트너이자 공급원이 일본의 파나소닉이 최근 배터리 생산 줄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악재가 있었고 그다음 잘 나가던 전기차 어쩌다 혼다, GM, 포드 사업성 부족, 속도 조절 투자를 줄이거나 혹은 이제 투자를 느리지 않거나 혹은 저 투자를 뭐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혼다라든가 GM, 포드가 이제 투자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그 퍼스트 무버 역할을 했던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대로 뭐 유지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악재가 동시에 이제 10월 31일 뭐 그 즈음에서 동시에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바잉 클라이막스였죠. 매수의 극점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건 셀링 클라이막스죠. 매도의 극점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단 뭐냐면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추세가 면면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네 개의 차트가 되는데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ISC인데 면면이 추세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오른다 그러면 전기차라든가 혹은 뭐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해상풍력 이런 것들이 오를 가능성이 좀 낮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체 내지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이제는 다시 이제 그 2차 전지라든가 2차 전지와 함께 조정을 받아 태양광 혹은 이제 풍력, 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 보시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얼마인가요? 지금 12시 19분 현재 지금 뭐 9.7%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른다기보다 며칠 좀 당분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하튼간에 18만 7,600원이 최저점인데요. 그 점은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매수한다면 물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상당히 뭐 물려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역시 거래량이 주가는 강세인데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세 가지 어떤 바닥 징후들을 감안해서 보시게 되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